아버지, 이제 학교에서도 부르면 가지 마세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72번째 생일날 아들이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고 손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윤태수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평생 학교 시설을 돌보며 고장난 문을 고치고 교실 형광등을 갈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수도를 살피던 사람이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날만 해도 가족 누구도 그 말이 오래 남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뒤 태수 씨가 일하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고 문이 자꾸 걸리는데 오래된 구조를 아는 사람이 없어 잠깐 봐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일 아침에 갈게 하고 바로 약속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까지 나설 일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최선희 씨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누가 자신을 찾으면 귀찮다면서도 결국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도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점퍼를 찾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손자가 영상통화로 책상 다리가 흔들린다며 물었는데도 태수 씨는 예전처럼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봐. 할아버지는 이제 그런 거 안 해. 선희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제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노년에는 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하고 위험한 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을 덜 하는 것과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바빠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건 당신이 제일 잘 알아요 라고 묻고 내가 대답할 일이 남아 있을 때 자신의 자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태수 씨에게서 처음 사라진 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찾는 전화에 대답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지벽에 걸린 달력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일할 때만 해도 달력에는 빈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도 옛 동료와 점심 약속이 있었고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날이 있었고 손주 생일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화분 분갈이, 안경 맞추기 같은 것도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면서 달력은 이상할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5일 내과, 12일 정형외과, 이 16일 약 타는 날 그뿐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먼저 안경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태수 씨 안경 렌즈에는 오래된 흠집이 많았습니다. 저녁마다 신문을 읽을 때면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글자를 맞추곤 했습니다. 이번에 안경 새로 하나 해요. 오래 썼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뭘. 이 정도면 됐어. 몇 년이나 더 쓴다고. 선희 씨는 그 마지막 말이 싫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미 결정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옛 동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퇴직한 사람들끼리 점심이나 먹자는 자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날부터 셔츠를 골랐을 텐데 이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매번 만나서 옛날 얘기나 하지
재미없어. 그 말을 하고는 하루 종일 거실에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하나만 보고 큰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임이 귀찮은 날도 있고 물건을 아껴 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새 것을 사는 일을 지나치게 미루고 좋아하던 활동을 스스로 끊고 누군가 부탁해도 습관처럼 거절하고 달력에서 병원 밖의 약속이 하나씩 사라진다면 몸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희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자기 생활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녁 달력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는 기다리는 일이 뭐가 있어요? 태수 씨는 한참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곳을 묻는 질문에는 바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선희 씨에게 그 침묵은 병원 날짜 3개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더 많은 휴식인지 아니면 가족이 너무 빨리 빼앗아버린 무언가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가 찾고 있던 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역할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퇴직하면서 월급을 받는 일에서는 물러났지만 오랫동안 자신이 해오던 역할까지 한꺼번에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몸에 밴 역할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려가서 원인을 찾고 누군가 막막해할 때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이 안 닫혀도 태수 씨를 찾았고 겨울 수도관이 얼어도 태수 씨를 찾았습니다. 후배 직원들이 선배님 이건 왜 이런 겁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귀찮다는 듯 하면서도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좋은 뜻으로 그 자리를 너무 빨리 치워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쉬세요. 몸을 보호하려는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판단은 필요 없구나. 내가 나서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구나. 선희 씨는 그제야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취미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바쁘게 만드는 것도 답은 아니었습니다. 노후에 남겨야 할 것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역할입니다. 내가 아직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둘째는 선택권입니다. 내 생활의 작은 결정이라도 내가 직접 정할 수 있는가? 셋째는 약속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거나 해야 할 일이 있는가? 넷째는 기다릴 일입니다. 다음 달이나 다음 계절에 기대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 이 4가지가 모두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식사 메뉴를 정하는 일도 역할이 될 수 있고 손주에게 오래된 공구 쓰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정해준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건 내가 맡겠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며칠 뒤 선희 씨는 예전처럼 당신 이것 좀 해줘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란다에 놓을 선반 사진 2장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떤 게 더 튼튼할 것 같아요? 태수 씨는 처음에는 대충 보더니 사진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이건 다리가 약해. 화분 올리면 흔들려. 그럼 어떤 게 나아요? 잠시 뒤 태수 씨는 종이를 가져와 크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폭은 얼마인지, 화분은 몇 개인지, 벽에 붙일 것인지 묻더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모르겠네. 내일 내가 한번 재볼게.
선희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한마디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내일 남편의 입에서 병원 말고 다른 이유로 내일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족이 해야 할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선택권을 다시 돌려주는 것. 선희 씨는 그 뒤부터 부탁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해줘요.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 생각에는 둘 중 어떤 게 나아요? 이 부분은 당신이 맡아줄래요? 말 몇 마디가 달라졌을 뿐인데 태수 씨의 반응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손자 민우의 책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가 영상통화를 걸어 책상 한쪽이 자꾸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뭘 조이면 돼요? 선희 씨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처음에는 아빠한테 봐달라고 하려다가 화면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잠깐만, 책상 밑을 보여봐. 민우가 휴대폰을 바닥으로 내리자 태수 씨는 다리 연결 부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나사 2개 보이지? 오른쪽 말고 왼쪽부터 조금 조여봐. 너무 세게 하면 나무 상한다. 민우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흔들림은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됐어. 주말에 내가 가서 한번 볼게.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꺼내지 않던 줄자와 작은 공구 상자를 찾았습니다. 먼지가 묻은 손잡이를 헝겊으로 닫고 필요한 것만 골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희 씨는 모른 척 물었습니다. 서울까지 가려고요. 애가 책상도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날 저녁 그는 기차 시간을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주말에 다녀온 뒤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책상만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만들고 있다는 나무 상자를 보여주자 한참을 옆에 앉아 사포질하는 법까지 알려주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손으로 하는 걸 잘 안 해봐서 그런가 힘 조절을 못하더라. 선희 씨는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르쳐주면 되겠네요. 태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싫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 일부러 고장난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오래가기도 어렵고 눈치가 빠른 부모라면 오히려 자신을 달래기 위해 연극을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진짜 역할 하나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실제로 의견을 필요로 하는 일, 경험이 도움이 되는 일, 본인이 하고 싶은 범위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권도 함께 줘야 합니다. 이것 좀 꼭 해주세요. 보다 이건 직접 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라고 묻는 편이 낫습니다. 할 수 있어도 오늘은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다시 의무를 떠넘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해서 참여할 자리를 남겨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뒤 태수 씨의 달력에는 작은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음 정형외과 예약 옆에 처음으로 병원 아닌 글씨가 적혔습니다. 토요일 민우 목공. 선희 씨는 그 4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달력이 다시 빽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칸에는 치료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사람의 일정이 생겼습니다. 태수 씨처럼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변화라도 곁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조금 다릅니다.
문정희 씨는 76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4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불편할까봐 정말 많은 것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쌀과 반찬은 인터넷으로 주문해 집 앞에 보내고 병원 갈 날이면 택시를 예약해 놓았습니다. 공과금도 자동이체로 바꿨고 필요한 옷도 딸이 골라 주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효녀라고 했습니다. 정희 씨도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장을 보려고 무거운 가방을 들 필요도 없었고 은행에 갈 일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뭐 할 일 있어? 정희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내가 할 게 뭐가 있니? 네가 다 해주는데.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딸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날 집안을 둘러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봉지가 가지런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충분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은 거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력에는 사람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딸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도움 하나를 더 보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음 달 가족 모임 음식은 제가 주문할까요? 정희 씨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걸 왜 사잡채는 내가 해야지. 딸은 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맡아줘. 대신 무리하지 말고 양은 조금만 하자. 정희 씨는 며칠 뒤부터 필요한 재료를 메모했습니다. 당면은 어떤 것을 살지, 버섯은 얼마나 넣을지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무렵 옥상에 있던 빈 화분에도 상추와 쪽파를 조금 심었습니다. 거창한 텃밭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잎을 살피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력에는 새 글씨가 생겼습니다. 둘째 주 토요일 가족 저녁 상추 첫 수확, 친구 미자와 점심.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석 달만 한번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준은 3가지면 충분합니다. 만날 사람이 있는가, 내가 맡아서 할 일이 있는가, 그리고 조금 기다려지는 일이 있는가. 달력을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약속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과 약 타는 날 사이에 생활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주 뒤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심심하지 않아? 정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심심하지. 늙었는데 안 심심하겠니? 그러더니 잠시 후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토요일엔 애들 오잖아. 그 전까지 할 게 있어. 그 말이 중요했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삶이 갑자기 활기차게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 다음에 이어지는 날짜 하나가 다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뜻이라고 해서 노인의 달력을 가족 마음대로 채우기 시작하면 역할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행동보다 질문입니다. 무언가를 보자마자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직접 하실래요? 제가 해드릴까요? 별것 아닌 질문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말은 결정을 빼앗기 쉽고 뒤의 말은 선택할 자리를 남겨둡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움은 필요해집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고 복잡한 신청이나 먼 이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의 모든 결정을 가족이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수 씨 집에서도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부터 병원 예약은 제가 전부 해드릴게요.
택시도 잡아놓고요. 예전 같으면 태수 씨는 그냥 알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병원 날짜는 내가 잡을게. 멀리 갈 때만 차 좀 알아봐줘. 아들은 처음에는 번거롭게 왜 그러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혼자 다 하겠다는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도움받아야 할 것을 스스로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부모님의 생활이 갑자기 줄어든 것 같다면 5가지만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오래 하던 취미나 모임을 스스로 끊었는가? 필요한 물건까지 이 나이에 뭘 사 하며 반복해서 거절하는가? 사람을 만나는 약속이 눈에 띄게 줄었는가? 가족이 돈 일정, 식사 이동 같은 결정을 거의 전부 대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달력에 병원 말고 기다리는 일정이 하나라도 있는가?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힘들어 쉬고 싶은 시기도 있고 오래 하던 일을 정말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노후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무릎을 참고 외출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싫다는 사람에게 취미를 억지로 만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가족이 일부러 일을 꾸며내는 것도 오래가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과 보험,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일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가족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앞날을 준비하는 것과 앞으로 살 생활까지 접어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정리는 해도 됩니다.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결정할 권리 맡을 수 있는 역할, 누군가와의 약속, 조금 기다려지는 일까지 모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살펴봐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난 뒤 태수 씨의 달력은 여전히 한가했습니다. 병원 날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글씨들이 그 사이에 하나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아래쪽에서 작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선희 씨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관리실에 한번 전화해야겠네. 그러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태수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사람을 불러 문이 자꾸 끌리잖아요. 태수 씨는 현관까지 걸어와 문을 2번 열고 닫아보더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첩이 조금 내려앉은 것 같은데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내가 볼게. 선희 씨는 대답 대신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무 평범해서 기억에도 남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일 내가 볼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달력에서 내일은 병원에 가거나 약을 타는 날짜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손자와 약속한 날도 있었고 옛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내와 베란다 선반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태수 씨가 갑자기 젊어진 것은 아닙니다. 계단을 많이 오르면 무릎이 아팠고 오후에는 소파에서 졸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피곤한 날에는 거절했습니다. 정형외과 예약도 여전히 달력에 적혀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쁨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다시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될 때 우리는 어디가 아프세요만 묻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물어보십시오. 요즘 기다리는 일이 있으세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4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맡고 싶은 역할이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일이 남아있는지,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는지, 다음 달이나 다음 계절에 기다리는 일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대신해 주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해드릴까요? 직접 하실래요?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움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서류와 재산을 미리 정리하는 것도 현명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삶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서 매일 일정을 가득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작은 약속 하나, 일주일에 누군가와 나눌 대화 하나, 몇 달 뒤 기다리는 일 하나면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태수 씨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현관문을 고쳤습니다. 일을 마치고 손을 털며 선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우가 또 뭘 만든다더라. 사진 보내준다네. 선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또 봐줘야겠네요. 태수 씨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달력 앞으로 가더니 다음 주 토요일 칸에 작은 글씨를 하나 적었습니다. 부모님께 다시 맡겨드리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면 댓글에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후에 꼭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약속, 그리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그건 내일 내가 하지.